끝내는 중앙영문법 마스터, 저는 이정우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관계대명사 that을 정리했고요. 오늘은 관계대명사 what을 준비했습니다. 85강 컨셉 85번인데요. 관계대명사 what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관계대명사 그렇지 않아도 만만치 않았는데 이 관계대명사 what이 하이라이트가 될 겁니다. 조금 어려우실 거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강의가 끝나고 반복해서 좀 여러 번 보셔야 어렴풋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들어갈게요. 자, 관계대명사 what, 선행사와 관계대명사가 포함된 명사절이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관계대명사는 뭔가 하나 빠진 형용사다 이렇게 주구장창했는데 갑자기 관계대명사 what으로 갔더니 더 이상 형용사가 아니라 명사라고 하네요. 왜 그런지 과정을 좀 보겠습니다. The thing 혹은 the things라는 사람이 아닌 명사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닌 명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관계대명사 which나 또는 that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데 얘가 what이라는 것으로 딱 압축이 됐네요. 그 과정을 보니 앞에 있는 명사인 선행사와 관계대명사가 하나로 합쳐진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관계대명사는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야 되는데 명사와 관계대명사가 합쳐졌어? 그럼 더 이상 설명할 명사가 없는 거죠. 그래서 형용사의 기능을 잃어버리고요. 얘가 명사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명사로 쓰인다는 것은 문장에서 주어, 보어, 목적어 이렇게 쓰인다는 거죠. 괜찮을까요? 관계대명사 what은 앞에 있는 명사와 관계대명사가 합쳐진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조금 이따가 나오겠지만 이때 what은 우리말로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이 돼요. 예문을 통해서 볼게요. This is the thing. I bought the thing yesterday. 두 문장이 있습니다. 얘를 합쳐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실 일이요. 중복되는 말 찾아야 되죠. 바로 보이네요. The thing과 the thing이 보입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두 번째 문장에서 중복되는 말이 사람인지 아닌지 따지는 건데 the thing은 사람이 아니니까 얘를 which 또는 that으로 바꿔서 두 번째 문장의 맨 앞으로 보낸 뒤 얘를 통으로 묶어서 첫 번째 문장에 중복되는 말 바로 뒤에 갖다 붙이는 겁니다. This is the thing which that I bought yesterday.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해석을 점검하고 갈게요. 이것은 것입니다. 어떤 것이요? 제가 어제 산 것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아주 깔끔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얘를 건너뛰고요. 밑에 볼게요. This is what I bought yesterday로 같은 의미의 문장이라고 나왔습니다. 맞나요? 해석을 해볼게요. 이것은 제가 어제 산 것입니다. 이렇게 된 거네요. 왜 얘가 같은 의미의 문장이죠? The thing과 which 또는 that은 하나로 합쳐서 what으로 바꿔버릴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가 같은 의미의 문장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what으로 바뀌는 순간 형용사가 아니라 명사로 바뀐다고 그랬어요. 문장에서 주어, 보어, 목적어가 되는 건데 뭘로 쓰였는지 잠깐 확인하고 갈게요. 이것은 제가 어제 산 것입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이 다라는 말에 붙으면 우리는 보어라고 판단한다고 그랬네요. 그러면 이 what I bought yesterday가 문장에서 보어로 쓰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좀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보긴 할게요. 중간에 빠진 거 잠깐 확인하고 합니다. This is the thing I bought yesterday. 얘는 뭐냐면요. 이 위를 보시면 얘가 앞에가 명사가 있고요. 관계대명사 있고 그 뒤에 주어, 동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얘는 무슨 격? 목적격이죠. 목적격은 그 자체로 생략이 가능합니다. 생략을 하고 났더니 the thing I bought 명사, 주어, 동사의 구조가 되었다는 걸 중간 과정에서 하나 보여드리는 거고요. 오늘의 포인트는 어쨌든 the thing이나 the things 다음에 which, that 관계대명사까지 하나로 묶어서 what 간단하게 해볼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얘가 관계대명사 what이 생성된 원리를 가볍게 설명한 건데요. 이 부분 좀 더 이어서 해볼게요. 해석 방법입니다.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된대요. 좀 전에 보여드린 거죠. 이 what이 관계대명사 what이라고 판단하는 순간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관계대명사 what은 더 이상 형용사절이 아니고 명사절이기 때문에 당연히 문장에서 주어, 보어, 목적어로 쓰이는 것이 되겠죠. 주어로 쓰인 경우라면 하는 것은 은는이가가 자연스럽게 붙을 거고요. 보어로 쓰인 경우에는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겁니다. 목적어로 쓰이면 하는 것을 이렇게 붙겠죠. 조사를 통해서도 얘가 무엇으로 쓰였는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각의 경우를 예문을 통해서 확인할게요. What I said is true라고 나왔네요. what 다음에 주어 동사가 있고요. 다시 동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때 what이 문장 전체의 주어 자리에 쓰인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해석할게요. What I said, 제가 말한 것은 사실입니다. 문장의 주어 자리에 쓰인 거네요. 밑에요. This is exactly what I want. 이것은 입니다. 정확하게 제가 원하는 것입니다. 뭐뭐 하는 것으로 what이 해석이 된 데다가 이 다라는 말이 붙었으니까 문장에서 보어로 쓰인 거 확실하네요. 목적어입니다. I can't understand what you are saying.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이해할 수 없지요? What you are saying, 당신이 말하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는 what, 관계대명사 what이고요. 을이 붙었으니까 understand의 목적으로 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관계대명사 what은 명사입니다. 명사. 그래서 문장에 주어, 보어, 목적으로 쓰인다는 거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거죠.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4번.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어. 즉 앞에 있는 명사와 관계대명사가 합쳐져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서 관계대명사 what 앞에는 절대로 명사가 오면 안 됩니다. 이미 명사를 포함하고 있는데 명사를 또 쓰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이런 얘기고요. 이 포인트가 시험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별표를 하나 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관련된 얘기 이어서 해볼게요. 관계대명사 what과 관계대명사 that, which의 구별입니다. 얘네를 구별하라는 시험 문제가 나와요. 방법은 선행사의 유무로 판단합니다. 즉 앞에 명사가 있는지 없는지 가지고 판단한대요. 내용을 좀 읽어봅니다. 관계대명사 what 앞에는 선행사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요. 관계대명사 that과 which 앞에는 반드시 선행사가 있어야 됩니다. 얘는 이미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선행사가 또 나오면 안 되는 거고요. 관계대명사 that과 which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앞에 명사가 있어야 얘를 설명하는 이런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what과 that, which를 구별할 때는 앞에 명사가 있는지 없는지 이걸 가지고 판단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것도 별표를 해주시면 좋겠죠. 단 인칭대명사는 선행사가 될 수 없대요. 요 얘기는 조금 이따 할게요. 예문가입니다. Mom is reading a poem what my sister wrote라고 나왔고 틀렸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읽고 있습니다. 시를인데 얘가 what이 있고요. 앞에 명사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좀 해석을 해봤더니 저의 언니가 쓴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게다가 관계대명사 what 앞에 선행사 즉 명사가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 틀린 겁니다. 밑으로 볼게요. Mom is reading which that my sister wrote. 엄마는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which나 that이 보이고요. 그 뒤에 주어 동사 있고 wrote의 목적어가 없는 것으로 보아 얘는 관계대명사 which나 that 같은데 얘의 경우에는 반드시 앞에 선행사 즉 명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없습니다. 의미가 해석이 안 돼요. 파악이 안 돼요. 틀렸어요. 밑에 볼게요. Mom is reading a poem which that my sister wrote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엄마는 읽고 있습니다. 시를 읽고 있어요. 명사 다음에 which나 that 나와 있네요. 그리고 주어 동사 나와 있습니다. 그럼 목적격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게다가 wrote라는 동사의 목적어가 빠져있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확실합니다. 그러면 엄마는 읽고 있어요. 시를요. 어떤 시요? 언니가 쓴 시를 읽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얘는 괜찮은 문장이죠. 맞나요? which나 that 앞에는 선행사가 있어야 됩니다. 얘를 싹 지우고 이렇게 볼게요. 혹시 앞에 있는 명사와 which나 that을 하나로 묶어서 what으로 이렇게 싹 바꿔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엄마는 읽고 있습니다. 언니가 쓴 것을 읽고 있습니다. 얘는 괜찮은 거죠. 이 위의 문장은 언니가 쓴 시를 읽고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읽는지 그 구체적인 대상이 나와 있는 것이긴 하지만 얘는 언니가 쓴 것, 얘가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언니가 쓴 것을 읽고 있다는 어법상으로는 맞는 문장이 되는 거죠. 하나만 더 볼게요. Give me what you have in your hand라고 나왔네요. Give me, 저에게 주세요. 뭘 달라는 거죠? what이 있고요. You have in your hand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을 저에게 주세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때 what 관계대명사 부분이 을이라고 해석되는 목적어로 쓰인 거죠. 선생님, 근데 앞에를 보니까 이게 인칭대명사잖아요. 이게 명사입니다. 명사 있는데요? what 앞에는 명사 있으면 안 된다면서요. 위로 갈게요. 인칭대명사는 선행사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칭대명사는 관계대명사에 의해서 수식을 받지 않아요. 따라서 what 관계대명사 앞에 인칭대명사가 있다 하더라도 얘는 둘이 무관한 거예요. 따라서 what 앞에 명사가 있다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이때 what 앞에 명사가 있다 없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명사를 가리키는 것이지 이렇게 인칭대명사 여기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보셔야 돼요. 괜찮을까요? 게다가 give 주세요. 저에게 간접 목적어 얘는 직접 목적어 자리에 쓰인 이런 관계대명사 what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괜찮을까요? 관계대명사 what과 관계대명사 that, which의 구별은 앞에 명사가 있는지 없는지 보시고요. 그 명사의 인칭대명사는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어려울 겁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자, 이제는 관계대명사 what하고요. 의문사 what을 좀 구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 왜 구별하라고 할까요? 똑같이 생긴 what이 어떨 때는 관계대명사로서 기능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의문사로서 기능하기 때문에 얘가 어떤 것으로 쓰였는지 구분하라는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이 둘을 구별하는 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도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얘가 가끔 등장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룰 수밖에 없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둘을 구분하는 게 정말 애매모호합니다. 만약에 이 부분까지 궁금해서 미치겠어요. 그래서 해결하고 싶으신 친구들은 보시면 되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아 저런 거구나 가볍게 보시고 지나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관계대명사 what을 볼게요. 관계대명사 what은요. 선행사와 관계대명사가 합쳐진 명사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다른 문장의 일부 즉 문장에서 주어, 보어, 목적어 혹은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구별 포인트는 얘가 해석상으로 무엇 하는 것이라고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을 보니까 주어나 목적어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형태의 절이라는 건데 이 관계대명사 what은 앞에 있는 명사를 포함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그 뒤에 주어나 목적어가 빠지는 불완전한 형태의 불완전한 형태가 이어진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요거는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겠고요. 얘가 무엇만 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는 요 포인트 잡고 의문사 what으로 가볼게요. 자, 의문사 what의 경우에는요. 말 그대로 의문사이기 때문에 의문문을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말의 해석상 무엇이라고 이렇게 되고 있어요. 뭐 여기까지 보면 할만할 텐데 실제 예문을 통해서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What are you doing? 이때 what은 뭘까요? 딱 봐도 의문문을 만드는 것 같고요. What are you doing?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얘가 무엇이라고 해석이 깔끔하게 되네요. 혹시 것이라고 해석될까요? 너는 하고 있는 것?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얘는 명확하게 무엇이라고 해석되는 의문사로 보입니다. 자, 두 번째, Do you know what he will say?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도 what이 있네요. 얘는 관계대명사일까요? 의문사일까요? 해석해 볼게요. 너는 아니 그가 말할 것 괜찮을까요? 너는 아니 그가 뭐라고 말할지 무엇 이것도 되는 것 같네요. 이런 게 문제입니다. 이 what은요. 것이라고 해석되는 것 같기도 하고 무엇이라고 해석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분해야 될까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의문문이라는 건요. 어떨 때 사용하는 문장의 형태죠? 의문문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맞나요? 여기에 해결 포인트가 있어요. what 앞에 사용된 동사 파트를 보시고요. 이 동사가 궁금해서 그 궁금증을 해결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지 아닌지 이걸 보셔야 돼요. 궁금해서 그 궁금증을 해결하라는 의도가 있다면 그 뒤에는 의문문의 구조가 되는 것이 자연스럽겠죠. 그러면 Do you know?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너 아니? 그러면 상대방에게 너 알아? 라고 물어본다는 건 궁금해서 묻는 그런 형태잖아요. 그가 뭐라고 말할지 너 아니? 그가 뭐라고 말할지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궁금증을 해결하라는 의도가 있네요. 따라서 얘는 의문사로 보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얘가 관계대명사인지 아닌지 의문사인지 헷갈린다면 그 앞에 있는 동사의 의도를 보세요. 궁금증을 해결하고 싶은 건지 아닌 건지. 괜찮을까요? 밑에 볼게요. Listen carefully to what he will say. What he will say라는 거 똑같이 연결되는데 그 앞을 보니까 listen carefully to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얘는 뭘까요? Listen carefully to라는 것은 주의 깊게 들어라라는 거죠. 그가 말하게 될 것을 주의 깊게 들으라는 겁니다. 혹시 얘가 궁금증을 해결하려는 의도가 있나요? 그냥 주의 깊게 들으라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잘 들어봐 이런 거지. 궁금증을 해결하려는 의도가 물씬 담겨있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얘는 그래서 관계대명사 what으로 보셔야 됩니다. 예문을 통해서 좀 더 연습해 볼게요. Give me what you have in your pocket 이라고 나왔네요. Give me 나에게 줘. 여기 what이 보입니다. What you have in your pocket 이라고 나왔어요. 너의 주머니에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에게 줘 이런 거잖아요. 앞에 동사 부분을 보니까 얘가 궁금증을 해결하려는 의도가 없어 보입니다. 그냥 네 주머니에 있는 거 그냥 나한테 줘 이런 거잖아요. 맞나요? 그럼 얘는 의문사가 되겠네요. 관계대명사가 되겠네요. 그렇죠? 두 번째, She asked me what his name was입니다. 여기에도 what이 쓰였는데 얘는 의문사일까요? 관계대명사일까요? 그녀는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물어봤다는 거죠. 해석상으로 봐도 무엇이라고 되는 것 같은데 특히 앞에를 보니까 동사가 asked라고 나왔어요. ask는 의미가 묻답니다. 물어본다는 거예요. 물어본다는 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얘 동사는 궁금증을 해결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네요. 따라서 얘는 자연스럽게 의문사구나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궁금해서 그 궁금증을 해결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그런 동사 대표적으로 ask가 있을 거고요. 여기에 wonder도 있을 겁니다. wonder는 궁금하다잖아요. 물어보다 궁금하다. 당연히 궁금증 해결입니다.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want to know. 알고 싶다요. 알고 싶다는 건 몰라서 알고 싶다는 거잖아요. Do you know라고 물어볼 때도 상황상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요 세 개를 기억하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하나 더 볼까요? I don't know what he is doing. 저는 모릅니다. 그리고 what이 있고요.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건데 혹시 그가 하고 있는 것을 모르겠다. 얘도 가능한 것 같아요. 애매할 때는 앞에 있는 동사를 보세요. I don't know. 난 모릅니다. 예, 잘 보셔야 돼요. 난 모릅니다. 얘가 궁금증을 해결하려는 의도가 있나요? 그냥 나는 그가 뭘 하고 있는지 단순히 모른다는 거지 몰라서 알고 싶다 이런 의도까지를 표현하고 있는 건 상황은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뭐 하고 있는지 나 몰라 이거예요. 궁금증을 해결하는 의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관계대명사 what으로 보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진짜 어렵죠. 네 번째, I want to know what he is doing. 똑같은 what he is doing이 쓰였는데 이번에는 얘는 의문사입니다. 왜인지 한번 따져볼까요? 저는 알고 싶습니다.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해석도 무엇이라고 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앞에 있는 동사를 보니까 I want to know, 알고 싶다는 거예요. 알고 싶다는 건 궁금해서 알고 싶다는 거잖아요.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의문사라고 보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또 다시 한번 볼게요. 저는 모릅니다. 그가 하고 있는 것,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둘 다 되는 것 같기 때문에 앞에 있는 동사를 보시고 판단하시고요. 저는 알고 싶습니다. 그가 하고 있는 것,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둘 다 되는 것 같은데 앞에 있는 동사가 궁금증을 해결하는 의도가 있어 보여요. 이렇게까지 굳이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최선의 방법을 찾자면 제가 보기에는 요 정도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어려울 거 알고 있어요. 여러분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건 누구나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헷갈려하고 짜증스러워합니다. 너무 여러분들 스스로를 자책하지 않고 이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문제를 볼게요. 괄호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That what she said is true라고 나왔어요. 자, 얘가 만약에 접속사 대시라면요. 문장의 주어 자리에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접속사 대시라면 그 뒤에 뭐가 나온다고요? 완벽한 문장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무엇을 목적어가 빠져 있죠. 얘를 관계대명사 대수로 본다면 그 앞에 명사가 있어야 되는데 명사 없죠. 대수는 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what이 답이 된다면 what she said 그녀가 말한 것은 얘가 문장의 주어 자리에 쓰이고 사실입니다. 이렇게 된다고요. 앞에 명사도 없고 의미도 깔끔하게 떨어지고 괜찮죠? That's not what which I want to have. 그것은 제가 갖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해석도 이렇게 되는 반면 이 which는 관계대명사일 경우 앞에 명사가 있어야 되는데 명사 없잖아요. 명사가 없을 때 what을 쓰면서 제가 갖고 싶은 것 해석이 깔끔하게 되고 있으니까 이때는 what을 쓰는 겁니다. I can't understand.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That what you are talking about 이라고 나왔네요. 자, 동사 다음에 대시 나와서 접속사 대실 수도 있을 것 같죠. 그런데 접속사 뒤에는 완벽한 문장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당신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전치사네요. 전치사 뒤에는 명사, 즉 전치사의 목적어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뭔가 빠졌습니다. 그럼 완벽한 문장이 아니라 불완전한 문장, 부족한 문장이 되는 거죠. 그럼 대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관계대명사라 하더라도 명사가 없으니까 안 되고요. what이 들어간다면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당신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된다고요. Please show me. 보여주세요. 저에게. 무엇을요? 당신의 가방 속에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세요. 해석상으로 봐도 what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얘가 만약에 관계대명사라고 한다면 앞에 명사를 수식해야 되는데 인칭대명사는 관계대명사에 의해서 수식을 받지 않습니다. 그럼 얘 앞에 명사가 없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얘가 접속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 뒤에 주어, 동사의 목적어가 즉 have, 가지다, 무엇, 을 이게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럼 목적어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의 형태니까 접속사 대신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가방 속에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세요. 게다가 이 what 앞에 인칭대명사는 선행사로서 기능을 하지 않기 때문에 what 앞에 인칭대명사가 있는 경우에는 명사가 없다고 보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답은 what이 되겠습니다. 아유, 자꾸 어렵다는 말씀 드려서 제가 대신 죄송합니다. 얘가 자체가 좀 어려워요. 자, 빈칸에 대시나 what 중 알맞은 것을 쓰시오라고 나왔습니다. I don't agree.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말한 것에 동의하지 않는 거죠. 전치사 with 다음에 당신이 말한 것이라는 의미로 what이 들어가야겠죠. 대시 들어가면 앞에 명사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맞나요? what이 들어가겠네요. This is the only hint. 자, 이것이 유일한 힌트래요. I can give you. 제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면 앞에 유일한 유일한 힌트 명사가 있죠. what은 절대로 나올 수가 없겠네요. 여기는 대시 들어가고요. 앞에 있는 명사에 the only가 붙어 있으니까 which 말고 대시 쓰이겠네요. 관계대명사 대시 되겠습니다. 자, 유일한 힌트입니다. 제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This is the most exciting place blank I have ever visited. 자, 이곳은 가장 흥미진진한 장소 명사 있으니 what은 들어갈 수 없겠네요. 여기에 대시 들어가고요. 그 이유를 봤더니 여기에 최상급이 붙어 있으니까 대시 들어가겠죠. 그리고 나서 제가 지금까지 방문해 봤던 가장 흥미진진한 장소입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Blank she said yesterday turned out false라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여기에 대시 들어간다고 한다면 접속사 대수로서 문장의 주어 자리에 쓰이고 동사 이렇게 나온 거죠. turn out false 하면
거짓으로 판명되다 이란 말인데 turned out false니까 거짓으로 판명되었다예요. 동사입니다. 그럼 문장의 주어 자리예요. 문장의 주어 자리에 쓰이는 접속사 대수의 경우에는 그 뒤에 완벽한 문장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무엇을? 목적어가 빠져있네요. 그러면 얘는 접속사의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만약에 얘가 관계대명사로 쓰였다면 앞에 명사가 있어야 되는데 명사가 없는 거죠. 따라서 얘는 what이 들어가서 어제 그녀가 말한 것은 주어 자리에 쓰인 것이네요. 거짓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드러났습니다. I can't remember. 저는 기억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기억할 수 없다고 하네요. happened last summer라고 나왔어요. 지난 여름에 일어났던 모든 일을 기억할 수 없다 이런 말인데 앞에 everything이라는 명사가 있고요. 특히 every가 붙어 있기 때문에 what은 들어갈 수 없고 that이 들어가고 이렇게 문장을 형성하면 되겠네요. 됐을까요? 자, 6번. You are the only person blank really knows me. 당신은 유일한 사람이에요. 명사 있으니까 what은 들어갈 수 없겠네요. that이 들어가고 그 앞에를 보니까 the only가 붙어 있으니 that이 아주 잘 어울리겠네요. 그리고 바로 동사가 나왔어요. 부사의 경우에는 빼고 생각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격 관계대명사. 당신은 유일한 사람입니다. 정말로 저를 아는, 저를 진정으로 아는 유일한 사람이 당신이에요. 이런 뜻. This is blank I am looking for. 자, 이것은 제가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 that이 관계대명사로 들어간다면 앞에 명사 없으니까 안 돼요. 접속사로 들어가서 얘가 명사절을 이끄니까 보어로서 분명히 쓰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찾고 있는 것입니다. 깔끔하게 되는 것 같은데 얘는 또 안 되죠. 왜? 접속사 that이라면 완벽한 문장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I am looking for라는 전치사 다음에 전치사의 목적어, 전치사 다음에 명사 없잖아요. 불완전합니다. 그럼 that은 접속사로서 기능할 수 없어요. 여기에 what이 들어가서 이것은 제가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8번. He told me about blank what he saw라고 나왔습니다. 답을 말해버렸네요. 그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뭐에 대해서요? 그가 본 것에 대해서요. 그래서 여기서는 what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가 본 것. that이 들어간다면 앞에 명사 없으니까 일단 안 되고요. he saw 그가 봤습니다. 무엇을? 목적어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 형태. 접속사에 대해서는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그랬네요. 이거 갖고 what이 들어간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가 본 것에 대해서.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You said to me. 당신이 저에게 말한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도 접속사 that이 들어갈 수 있다고 본다면 그 뒤에 완벽해야 되는데 당신이 말했어요. 무엇을? 목적어가 빠져있는 상태죠. 따라서 that은 접속사라든 관계대명사라든 들어갈 수 없습니다. what이 들어가서 깔끔하게 문장을 형성하고 있네요. He is the person who gives me blank I want라고 나왔어요. 그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저에게 주는 사람이래요. 제가 원하는 것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도 역시 what이 들어가는데 죄송합니다. that이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는 주어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빠져있는 이런 상태예요. 그럼 얘를 관계대명사로 본다면 앞에 명사 있어야 되는데 명사 없어요. 인칭대명사는 앞에 명사, 선행사로서 기능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that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머리가 쥐가 나셨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요. 고등학생조차도 많이 어려워하고요. 심지어 성인들도 너무너무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처음 보셨다? 정말 10% 이해하는 것도 만만치 않을 거고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이거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누구나 겪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보시면서 조금씩 이해를 넓혀 가시면 되겠습니다. 절대 좌절하지 마세요. 잘 안 되는 거 도움 요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 예고하지요. 챕터 13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 마지막 개념이 되겠습니다. 86강 관계부사. 관계대명사 다 정리가 됐고요. 이제는 관계부사 요거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